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저는 국내 최초 무료 경매 정보 회사인 경매 공매 가이드 대표이며 왕초보 부동산 경매 왕의 저자인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경매 공매 카페 네이버 경매 공매 카페에 올라온 저희 회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경매 사건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매 공매 가이드의 컴퓨터에서 경매 정보를 보시는 방법은 이 포털 검색창에서 www.frg.kr을 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 잘 보시면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보이는데, 로그인은 하지 않으셔도 경매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경매 물건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질문 들어온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13 타경의 8606이래요.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이 물건은 이것만 딱 봐도 13 타경이면 접수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낙찰 안 됐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사건 번호를 아시는 분은 여기 치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경매 정보를 보신 적이 없어서 보고는 싶은데 아는 게 없다. 칠래 그냥 뭐 무작위로 치면 안 나와요.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치면 다행히 그 사건이 있다면 뜨지만 없으면 안 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없는 사건 번호를 쳐놓고 경매 물건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사건 번호를 아시고 들어가실 때는 상단에 사건 번호 칸을 치시면 되고, 사건 번호를 몰라요. 그럴 땐 여기 내려오시면 간편 검색에서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대구, 인천, 뭐 전체 인천의 물건 중에 지금 2018년도 9월 6일부터 앞으로 11월 달까지 진행할 물건을 좀 궁금하다, 한번 알고 싶다, 그러면 지역을 선택하시고 뭐 조건을 거시면, 지금 저는 인천 지역을 다 걸었어요. 앞으로 2달 동안 진행할 걸. 그러니까 주택부터 임야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뜨죠. 2달 동안 진행할 물건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인천광역시 서구서의 성남동의 롯데 우림아파트가 경매 나왔네. 감정가가 1억 5,700인데 지금 1억 900까지 떨어졌구나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사건 번호를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사건 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버튼 누르셔서 사건 번호로 바로 들어가시고, 사건 번호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물건을 검색해 보시라. 이 중에는 한 번 유찰된 거, 우리가 신건이라고 하는데 감정가 그대로 바로 진행하는 물건부터 몇 번씩 유찰된 것, 내지는 아까 그 사건처럼 몇 년 동안 경매가 아직 낙찰 안 된 물건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주실 때 제발 부탁인데, 여기 만약에 2017 타경 513479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 사건 번호를 부르셔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퀸스타운 7층 701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동네 부동산도 아니고, 지금 보세요. 전국 59개 법원에서 인천만 해도 지금 앞으로 진행할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7층 701호를 뭐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듯이 전화하면 당신이 보는 그 사건을 나한테 알려주는 것부터 안 되면 뭔 상담이 되겠냐. 그래서 사건 번호 좀 외우시라는데, 사건 번호가 뭐예요? 사건 번호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지금 연결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매 사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매는 온비드에 들어가시면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온비드는 지금 입찰 결과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냐면 로그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물건들에 대한 입찰 결과가 뜹니다. 유찰됐다, 낙찰됐다 이렇게 뜨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2016-01168-002가 관리번호예요. 경매는 사건 번호, 공매는 물건 관리번호. 자, 물건 관리번호를 아신다면 여기 위에 치시면 돼요. 여기에
2016 이렇게 숫자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걸 또 전화하셔가지고 저기 군복명 유현이요 917번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 제발. 아 저는 사실 좀 그러면 상담이 안 되겠구나. 이분은 사건 번호 알아서 다시 전화하시면 하시라면 안 적어놨는데요. 뭐 다시 빼기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상담이 접근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번지수를 부르신다는 거는 사막에서 모래알 찾아서 나한테 상담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까?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번호를 불러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된 김에 상세 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하, 로그인 해야 되는군요. 제가 그러면 로그인을 제가 지금 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로그인 무료예요. 온비드도. 그래서 온비드도 들어가셔서 경매 물건들 보시길 바랍니다. 유찰된 물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뜨네요. 자, 여기 뜨네요. 자,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유찰된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찰 일시가 엄청 촘촘해요. 공매는 경매하고 달리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7월 10일 진행했는데 7월 19일 또 진행하고 그래서 경매와 공매를 동시 진행하면은 공매가 훨씬 빨리 낙찰된다. 예, 진행을 한 달에 벌써 3번, 4번 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결된 김에 제가 공매 물건 보시는 방법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저희 왕초보 부동산 경매와 책에도 다루었지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서 공매 물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명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매수자에게 있다. 책상 흔들립니다. 그래서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공매는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만 하면 끝이지 이 명도에 대한 어떤 제도가 없고 명도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 뭐 협상을 하시든 뭐 명도 소송을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명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어떤 제도가 있지 않다.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한 게 가장 큰 특징. 사건 번호가 경매랑 공매랑 다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해서 빨리 진행한다. 그 다음에 참여를 이 화면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그인 하셔서 입찰 참가하기에 들어가셔서 입찰하시면 되고 그 참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2편에서 너무 깊게 다루기 그러니까 다시 경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사건 있죠. 2013 타경 86061 사건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사건이 뜹니다. 네, 이 물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 지금 개시 결정이 2013년 10월 14일 5년 전이네요. 5년 동안 경매를 진행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라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경매 물건을 보시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분석을 못하겠다. 너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다뤄야 되겠다 채택이 되면 이렇게 방송에서 Q&A 시간에 한 번씩 다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 가이드에서 검색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대법원 사이트를 검색하고 싶다 하시면 대법원 경매 정보를 치시면 이 화면이 넘어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법원 경매라는 말은 개인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름만 법원 경매인 사설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법원 경매 치시면 경매 사건 번호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경매 물건에서 경매 사건 번호 치시고 법원에서 기록을 보실 때는 반드시 법원을 찾으셔야 돼요. 법원이 지금 이렇게 뜨거든요. 전국 59개 법원이. 그래서 여기 이 물건은 지금 인천 물건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맞게 쳤는데 법원을 잘못 치면 그 사건이 안 뜹니다. 그래서 법원 기록 보실 때는 반드시 법원과 사건 번호를 같이 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인천이었죠. 인천 2013 타경에 86061 치시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뜹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저희 경매공매 가이드 보셔도 되는데
경매 공매 가이드가 아무래도 또 보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비교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물건에 대한 것, 뭐 면적, 그 다음에 감정가가 얼마인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가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부탁을 많이 드리네. 청구 금액을 좀 유심히 보셔라. 청구 금액은 뭐냐면 이 물건을 경매를 넣는데 얼마 때문에 경매를 넣었다는 얘기지 집값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3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 때문에 경매됐다는 이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인 줄 알고 그 3억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몰라도 문제다. 이게 지금 3억짜리를 5천부터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남의 재산을 경매로 시작한다는 게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시작한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매각 금액이고 최저가는 유찰된 금액이고 보증금은 입찰 받으러 갈 때 준비하셔야 될 보증금인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준비하시면 되고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서 보증금을 20%나 30% 준비하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없다면 10%를 준비하시면 되고 제발 청구 금액과 감정가를 혼돈하지 마시라. 그리고 주소를 부르지 마시고 사건 번호를 외워라.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범합니다. 예, 도원역에서 가까운 빌라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위치를. 이 지도는 법원 감정평가서에 있는 지도고요. 여기 이 지도는 다음 지도에서 보여지는 건데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도원역 지하철 도원역에서 도보가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성으로도 볼 수 있어요. 위성으로 보시면 보기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위성과 다음 지도 뭐 로드뷰를 적절히 섞어서 봅니다. 뭐 특히 이게 임야나 이런 전답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많이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 발전 가능성, 동선 이런 것들은 다음 지도로 보는 것보다 위성 지도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근처에 뭐 애지간한 지식만 있으시다면 이것만 갖고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물건이 왜 5년 동안 진행을 안 하고 어마어마한 무슨 권리관계가 있나. 자, 더 내려보면 최선순위 설정일자, 예, 등기에 설정된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2007년도 11월 1일 근저당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5개는 저희 영상 앞부분에 가시면 왕초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가시면 있으니까 키워드를 검색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선순위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그 근저당 설정한 이후 8, 9, 10, 11, 12, 5년 이후에 주거 임차인이 3천만 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권리 신고했고 배당 요구를 했다. 예, 이 외에는 뭐 특별한 상황이 없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년도 10월 달에 경매가 접수됐는데 중간에 보면 (2014년도 3월 달에) 채무자금 소유자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경매가 정지된 상태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제출한 경매 정지 절차 중지 신청은 거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채권자 측에서는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지는데 이 물건은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경매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유추해 보기를. 네, 그렇죠. 저희가 법원 기록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해 당사자 외에는 이 제출했다까지만 알 수 있지 이거를 가서 열어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개인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다면 이해 당사자가 돼서 볼 수 있지만 그 경매 물건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볼 수 있는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서류가 제출된 서류를 저희가 쭉 봤어요.
2013년에 경매가 진행이 됐지만 2014년도에 최초 경매 준비가 되고 있는 중에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가 제출됐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 이유. 예. 네. 그러니까 채무자가 신청했을 때 받아들이는 이유예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신청한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 예. 근데 이 경우는 절차 신청서가 경매 절차 중지 신청서가 받아진 경우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하나는 파산을 했던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을 하지 않았나. 예. 또 하나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파산보다는 이 시간이 지금 4년, 그러니까 3년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파산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가 들어오면 5년씩 4년씩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정지되지는 않는데 아마도 회생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12년도부터 전입한 사람은 지금 3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6년 동안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집이 경매도 진행이 안 되고 당연히 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기도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 사람은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을 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가 있죠. 예. 근데 저희가 권리분석할 때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한 등기는 무시한다 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해도 인정되는 등기가 하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네네. 그래서 경매 개시 후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 종기까지 뭐 전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내지는 경매 아니래도 중간에 이사 가야 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리가 유지되는데 이분은 아마도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법원 기록을 보면 아직도 살고 계시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또 뭐 특이한 점 이 물건은 예.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건 특이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이제 권리 분석을 조금 한다 보면 이 세입자가 깜빡하게 한바탕 이름을 말할 뻔했네. 전입이 2012년 1월 25일이고 확정일자가 2012년 2월 20일이에요. 네, 전입과 확정이 늦네요. 예. 네. 근데 건물의 그러니까 건전한 날짜가 2007년 11월 2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최우선 면제 금액은 소액 배당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1,600만 원이 배당이 나옵니다. 그럼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게 1,600. 예, 1,600. 예, 1,600으로 받고 확정일자로 나머지 순위 배당에서 예. 얼마에 낙찰되나에 따라 받아간다. 근데 지금 이 사람 기록을 쭉 보니까 아마 낙찰이 된다면 이 지금 최저가보다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거의 한 2천 이상은 회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기록으로 이게 지금 9월 5일에 낙찰이 안 돼서 10월 달에 다시 매각기일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감정가에서 반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5천에 낙찰됐다. 그러면 낙찰자가 이 임차인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권리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인천광역시의 소액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자기가 전입한 날짜 12년도에 소액 임대차를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소액 임대차 최우선 면제는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 일자에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인천광역시의 소액 변제가 얼마냐? 4천만 원 이하, 예. 1,6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4천만 원 이하니까 해당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6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못 받는 금액은 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순위 배당에서 다툽니다. 다툰다기보다는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최우선 변제 받고 나서 나머지 순위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아라, 확정일자 받아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 일자에 해당되는 금액에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하여 받고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로 순위배당한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이 물건에는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래서 예, 이 물건은 명도 난이도로는 좀 있다. 아니죠. 만약에 낙찰이 낮게 돼서 500이라도 못 받으면 좀 이 있죠. 이하로는 같이 낙찰되진 않을 것 같아요. 낙찰이 얼마에 되냐에 따라. 예. 근데 뭐 지금 어쨌든 1,600만 원은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낙찰금의 2분의 1입니다. 예, 낙찰가 2분의 1. 2분의 안에서 1,600만 원이 지금 된다고 보고 1,600만 원이 배당이 됩니다. 남는 금액은 순위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순위 배당할 때는 확정일자로 한다. 네. 지금 말로 빨리 설명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시시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초보자들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저희 앞에 방송에 보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가서 보시고 또 다시 들으시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물건 검색하는 방법하고 카페에 문의해 주신 뭐 사건인데 권리 분석은 딴 게 없는데 이 문건 접수 내역을 보고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 유추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물건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경매가 진행되었다. 예. 다만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방치된 상태는 아니니까 아마도 집 내부 상태는 차라리 5년 동안 비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예. 사람이 5년 동안 안 살았다면 엉망진창일 거거든요. 그리고 수리비도 엄청 견적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임차인이 얼마나 배당 받아갈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시고 낙찰가를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 좀 다른 조금 특이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요. 채권자가 두 번이나 2015년도에 한번 속해 신청을 했죠. 두 번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1순위가 지금 속해 신청을 했는데 보통 1순위가 속해 신청을 하면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안 받아준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특수 물건이 아닌데 5년씩 경매 진행하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뭐 어마어마한 뭐 권리 분석인가? 뭐 이 물건은 뭐 왜 이렇지? 이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기는 합니다.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물건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카페 회원님의 이것 좀 알려주세요. 예, 궁금하신 물건을 저희가 전화로 알아드릴 수도 있지만 한번 다뤄보면 할만한 물건이다 싶어서 오늘은 이 사건 검색하는 방법과 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물건 검색하시다가 이거 좀 다뤄주세요. 예, 그런 물건 특수 물건일수록 좋습니다. 예, 특수 물건일수록 방송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물건은 방송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채택된 물건은 방송해드리고 며칠 날 방송했으니까 방송 보시라고 저희가 카페에 또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질문 올렸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쏜다고요? 예. 이 양반 진짜 돈 많으시네. 채택되면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이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 요 분 앞에 댓글 다신 분 있어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분 말고 이거를 이제 질문을 올렸어요.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해 보세요. 왜일까요? 근데 댓글 다신 분은 한 분이 채택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따로 쪽지를 드리든지 할 텐데요. 그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선물로 나간답니다. 사무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게 어디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